해발 800m 산악지대에 위치한 약속의 땅,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3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서로 다른 종교와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 시가지인 올드시티를 뒤로하고 네게브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대 무역길, 향로 루트를 만나러 갑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고대 향로 루트의 시작점인 모아를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 향로 루트는 고대 도시 모아, 미츠페라몬, 아부닷, 할루자를 거쳐 가자 지구까지 약 150여 킬로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네게브 사막.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울퉁불퉁합니다. 거친 사막과 계곡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들. 사막에 계곡길을 따라 향로길이 있는데요.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반가운 간판이 있습니다. 바로 향료 가게입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매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는데요. 이 가게 안에 있는 향료만 해도 그 종류가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향료 중 주인이 자랑스럽게 내민 것이 있는데요. 이 향이 굉장히 달콤해요. 어떻게 광야에서 나는 풀이 이렇게 향이 달콤한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음식에서 향신료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인데요. 그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향료길이 생기게 된 것은 유럽 사람들이 동양의 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 예멘, 사우디 이 중동 지역에서 나는 이 향의 그 근원이 되는 향료들을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향료길이 형성이 된 거죠. 전체 약 2000km에 달하는 향료길. 향료를 실은 대상들의 행렬은 저 바다 건너 요르단, 페트라를 지나 이스라엘 땅에 이릅니다. 구름도 예쁘고 날씨도 참 좋은 날, 저는 요르단 국경과 접해 있는 동쪽에서 이스라엘 국경 안쪽으로 약 4km 정도 들어와 있는 모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향료 루트의 시작점입니다. 2000년 전에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요르단과 이곳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던 향료길의 시작점이 서 있습니다. 예멘에서 온 대상들은 이제 가자로 향하게 되고 가자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כמה קילומטר מפה לעזה? מפה לעזה זה בסביבות 200 קילומטר, 180 קילומטר. 와우. 네게브란 히브리어로 남쪽 또는 황무지란 뜻을 지녔는데요.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몹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갈길, 모래길, 그리고 메마른 거친 모래바람뿐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낙타들 참 반가웠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운송 수단으로 쓰이는 낙타는 향료를 실어 나르는 대상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겠죠. 황량한 사막에도 생명은 자라납니다. 우리말로 조각목이라 불리는 씨띠나무를 만났는데요. 네게브 사막의 연평균 강우량은 우리나라 4분의 1도 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도 푸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씨띠나무의 뿌리가 70m까지 내려가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향료노트의 주인은 나바테아닌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약 500년 동안 향료길을 장악하며 번영을 누렸다는데요. 차를 타고 사막으로 달리기 시작한 지 3시간쯤 지났을까요? 언덕 위에 고대 대상들이 머물던 숙소가 나타났습니다. 네바테안들의 중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귀중한 그 향신료를 싣고 가던 이 대상들을 또 보호해주고 오히려 자기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밖에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금보다 비싸기도 했던 향료를 싣고 사막을 오가는 일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 한낮에는 아주 덥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한 50cm 되는 벽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시원한 이렇게 그늘에서 혹시 적으로부터 이 대상들을 지키는 그러한 보초를 쓴 거죠. 이렇게. 대상들에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도적들로부터의 안전이었나 봅니다. 예멘에서 가자까지 56개의 거대한 대상들의 숙소가 발견됐는데요. 숙소 근처에는 이들이 사용하던 물 저장고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המים היו יורדים מפה בשיטפון, יורדים לפה, כן. פה יש בור, כל הבוץ שוקע, כבד, שוקע כבד. ואז המים זורמים נכנס פה, ודרך החור נכנסים פנימה. כן. זורמים, מים נכנס. ונכנסים. 11월에서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우기에 내리는 비를 모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약 7개월 동안 사용할 물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그 원리가 궁금해서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았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작은 구멍에서 빗물이 들어오는 거죠. 이 천정을 보게 되면은 이 돌을 조금씩 깎아서 양쪽에 심의 무게를 두면서 지붕을 두지 않고 이미 2000년 전에 아치형 지붕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름 내내 수천 명의 지나는 대상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 기오라 말에 의하면은 오늘날 그 엔지니어들이 이 시스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수준 높은. 이렇게 물을 보충한 대상들은 또다시 길을 떠나게 되죠. 고대 나바테안인들은 이 사막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사륜 구동차가 아니면 갈 수 없을 만큼 길이 험해서 운전 경력 20년인 저도 잠시 운전대에서 물러섰습니다.
기오라가 번갈아 가면서 저와 함께 운전을 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 이 길은 차가 아닌 낙타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차도 운전자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언덕 위를 올라섰는데요. 향료길에 이러한 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눈에 내려 보이는 풍경. 우리가 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상들이 이 와디를 통해서 험한 산을 넘지 않고 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길 역할을 합니다. 와디야말로 사막의 아스팔트, 사막의 대로로 갈 수 있어요. 와디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향료를 실은 낙타들은 2달 반을 꼬박 이동해서 네게브 사막을 건넜다고 합니다. דרך הבשמים. ואז צריכים לחשוב על איך הם עשו את זה. הם היו גדולים. להעלות את כל זה בגמלים ולהביא בשמים מרחוק לפה, זה... לא יודע, זה משגע. 쉴 곳도 먹을 것도 없는 사막. 오랜 경력의 현지 가이드는 그래서 챙겨오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Now we'll fix it. 1, 2, 3, 4, 5. This is enough. This is a כוכב ריחני. This leaf is very perfect for the tea. After we boiling the water, we mix it.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베두인 차는 치료약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맛이 박하보다 조금 그 순한 맛, 그런 맛이에요.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목에 쌓였던 칼칼한 모래가 모두 씻겨나는 듯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메마른 땅과 드높은 하늘만이 있는 사막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아이벡스. 모처럼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만나니 반가웠는데요. 저 엄청난 뿔 좀 보세요. 아이벡스는 보통 한두 마리의 새끼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가족을 지키는 건 수컷, 아빠의 목. 높은 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아주 많이 있는 아이벡스 사냥입니다. 이 사냥의 특징은 그 광야에서 가장 이 절벽을 잘 타요. 그 비결은 발굽에 있습니다. 안쪽은 부드럽지만 가장자리는 날카로워 절벽을 꽉 붙잡고 저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땅이 꺼졌다고 해야 할까요? 향료노트 중간 지점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해요. 이 거대한 산이 이 부드러운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형성된 분지입니다. 이 분지는 이스라엘의 향료길에 가장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해 있어서 아마 고대의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보았을 가장 장관 중에 하나죠. 이곳에 다다른 고대 대상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고대 향로 루트 중에 만나는 낯선 포장도로. 이스라엘 건국 후 네게부 중부에서 남부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정비된 겁니다. 모처럼 속도를 높이고 싱싱 달리는데 눈에 자주 띄는 노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낙타 조심. 낙타를 조심해라. 그냥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낙타가 계속 차여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 낙타들의 길이 아니죠. 전체 여정의 3분의 1 지점, 포장도로에서 벗어나 고대 향로루트로 접어들었습니다. 향로길이 이 낙타가 다니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또 그러한 길이지만은 오늘날 찝차가 다니기에는 군데군데 아주 난코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해는 5시만 넘으면 저뭅니다. 갈 길은 먼데 가로막는 돌들 인해 길을 만들어야 갈 수 있으니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막에서 노숙을 해야 하나 했는데 저 멀리 반가운 불빛이 있었습니다. 베두인의 집이었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와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베두인의 오랜 간습이죠. 근데 이 아이에겐 외국인은 낯선가 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베두인족은 약 16만 명으로 그중 절반가량이 네게부 사막에 살고 있는데요. 베두는 아랍어로 사막을 뜻한다고 합니다. 메마른 사막에서의 차 한 잔은 최고의 피로회복제죠. 테 베두이. شكرا. 슈크란. 늦은 시간 집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아, 살람 알레이쿰. 에메 코리아. 까마 미시파카 포. ילדים או... אני ועוד אח באמא ועוד אחות. כמה סך הכל כמה יש? יש לזה 20 איש. ההוא שלנו. מה אתה עושה פה? עם אבא. 대식구의 가장인 그는 현재 염소와 낙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משפחה של כמה שנים במדבר? כמה שנים? משפחה. סבא, סבת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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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סבתא. אתה אנחנו זוכר? כמעט 700 שנה. 700. בנגב. בהר הנגב. כל הכבוד. כן. יש בתי קברות בים. כל הכבוד. אתה אוהב נגב? כן, אני הולכתי פה. אני נשאר פה. 베두인의 손님 접대는 지극정성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손님이지만 내일은 내가 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다행이네. هذا مقلوبة 마쿠루바. مقلوبة 마쿠루바. 마쿠루바. 고기하고 이제 밥을 함께 싸서 그러니까 숟갈 대신 이렇게 싸서 담아서 낯선 손님을 잘 대접하는 베두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베풀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성급 이불. 광야에 이 정도 텐트면은 이건 5성급이 아니라 만성급이고요. 이 베두인 텐트에 오니까 밥 먹고 나서 할 게 없네요. 전기도 없고 그렇다고 샤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일찍 잘랍니다. 베두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시계는 태양입니다.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은 집안일을 돕는데요. 이 집에는 60마리의 염소와 10마리의 낙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젖을 짜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드는 것은 여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젖이 잘 나오질 않네요. لا يتصير الا الخلاف بقول لهم البرعيون الصبح 이것이 아침마다 빵을 굽는 화덕입니다. 반죽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두인은 10살이 넘으면 여자들은 빵을 굽고 남자들은 양을 친다고 합니다. لا لا 옆에서 본 저도 따라서 해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되는데. 구멍이 하나 나더니 대책 없이 커져갔습니다. 밀가루와 물, 소금만 들어가는 아랍인들의 전통빵 코부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따뜻하게 구워낸다고 합니다. 사막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탄약통 안에 뭐가 있나 했는데 베두인 커피였습니다. 신선한 커피를 매일 볶고 빻아서 만들어 마신다고 하네요. 베두인 커피 가하와. 매일 아침 이렇게 커피를 빻아서 아주 향이 진해요. 아랍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린 커피는 향만 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아서 아주 썼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베두인의 커피죠. 이들의 아침 메뉴는 매일 같다고 합니다. 일종의 요구르트 같은 라바네와 올리브,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 이 모든 것이 화학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은 건강 식단입니다. 빵을 그냥 뜯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숟갈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손의 양념과 기름이 범벅이 될 수 있는데 빵을 숟가락 모양으로 이용하니 참 편리했습니다. 숟갈 모양을 만들어서 드시는 거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베두인 식단입니다. 물과 양식이 귀한 사막에서 베두인의 넉넉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든든한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서니 기분이 절로 상쾌했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 제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거대한 낙타 조형물이었습니다. 이 조형물 뒤에 고대 유적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막에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고대 향유길에 남아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그 건물과 도시 형태가 잘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부다시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 나바테아인의 왕국 도시로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보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대광장과 같지만은 이 지붕까지 했을 정도니까 이 정도 규모면은 대회당 정도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도 남았네요. 아직까지도 저 기둥들이 많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로마까지 향료를 무사히 운반할 수 있었던 곳은 나바테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최고의 전망대네요. 사막에 거주하며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향료 무역이 쇠하면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전체 여정의 3분의 2쯤 왔을 때 사막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자 항구에 닿기 전 대상들이 쉬어가던 가장 북쪽에 있던 도시, 그것은 올리브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대 향로 루트에 있던 거점 도시 할루자는 당시에 올리브 생산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이 재배되어서 유럽으로 보내졌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향로길은 없어졌지만은 이 올리브는 여전히 엄청난 양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올리브 재배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 15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른 것은 올리브를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 수확은 9월부터 시작되는데 나무를 너무 세게 흔들어 때로는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세게 나무로 뽑혔어. 6,000년 역사를 가진 이곳 할루자의 올리브,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최고죠.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향로길의 마지막 종착점인 가자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자 지구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엄중한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막는 바리케이트는 평소보다 더 앞에 쳐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막혔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가자지구입니다. 약 150km에 달하는 고대 향료길은 그곳에서 끝이 나고 이제 향료는 바다를 건너 로마에 닿게 되는 거죠. כאן, אסור להיות פה. אסור, סגרו פה ירו על אוטובוס. 에반티. פה ירו טיל. אני לא... 사정을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네요. 가자지구를 가지 못한 대신 우리는 로마 시대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가자지구에서 보다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입니다. 로마와 중동 지역 간의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건설된 로마 시대 최고의 항구 도시로 당시 흔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el bastón que la dejé de poner, tengo que subir al árbol. 3,000명이나 되는 관중들이
마이크도 없이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원형극장. Good, very nice, very nice. 지중해에서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지금까지 지나온 사막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고대 사원의 신성한 향으로 또 의약품과 미용을 목적으로 엄청난 양을 필요로 하면서 생겨난 향료 루트. 수천 킬로의 향력길을 통과해서 지중해에 도착했을 때 그 대상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중해까지 약 2,000km에 달하는 향료 루트는 이곳에서 끝이 나지만 그 향의 여운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남아있는 듯 합니다.